저는 인덱스와 비트리의 모든 것에 대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는 시간 관계상 프로젝트 관련한 거는 못했고, 그냥 인덱스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제가 이 주제를 선정하게 된 계기가 면접을 한 두세 번 봤는데, 그때마다 항상 인덱스 관련해서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크루들한테 들었을 때도 항상 인덱스 관련해서 질문이 거의 디폴트로 나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는 좀 깊게 공부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번을 계기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주 근본적인 의문으로 인덱스를 왜 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DB 테이블이 기본적으로 어디에 저장되나요? 그쵸. 그래서 디스크 접근이 I/O 작업이잖아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큰 성능 병목이 이 I/O 작업에서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말하기를 인덱스의 본질이 셀렉트 조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함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말하면 셀렉트 조회 시 발생하는 디스크 I/O 횟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인덱스를 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덱스의 내부적인 구조가 혹시 뭔지 다들 알고 계신가요? 그렇죠. 빅 플러스 트리죠. 그 빅 플러스 트리를 설명하기 위해 이진 트리부터 먼저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진 트리는 바이너리 트리라고도 하는데 최대가 두 개까지만 갖는 트리를 말하는 걸로 다들 알고 계시겠죠? 이진 트리에서는 이 한 노드에 키를 하나씩만 저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자료 구조에서 배웠던 노드라는 게 메모리 안에 객체를 의미하잖아요. 근데 DB에서의 노드는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여기서 DB에서의 노드는 디스크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노DB의 페이지 크기가 16KB 합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당 페이지 하나를 의미하는데 따라서 노드를 이동한다는 거는 페이지를 하나 이동한다는 뜻이고 즉 그거는 디스크 IO가 한 번 발생한다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이 이진 트리는 노드를 한 번 이동할 때마다 디스크 IO가 한 번씩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B-트리라는 건데 이건 이진 트리를 확장한 형태이고 하나의 노드가 가질 수 있는 자식 노드의 최대 개수가 아까는 두 개였는데 그거보다 큰 트리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식 노드의 최대 숫자가 3이라고 치면 3차 비트리라고 이런 식으로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B 플러스 트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 B 플러스 트리는 비트리의 변형이고 B 마이너스 트리는 이렇게 생겼는데 노드의 키마다 이 B 마이너스 트리는 노드 하나마다 데이터 하나를 가지는데 노드의 키 하나마다 데이터 하나 이렇게 하나의 쌍씩 가지는데 이 B 플러스 트리는 B 트리랑 다른 점이 혹시 사진으로 보이시나요? 그쵸. 연결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 중간 노드에는 데이터가 없죠. 그러니까 이 B 플러스 트리는 이 리프 노드에만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중간 노드에는 그냥 오직 키값, 그 주소값만 저장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훨씬 이 키값을 이 B트리보다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는 거예요. 메모리가 더 적기 때문에. 그래서 메모리를 더 확보할 수 있고 이 마지막 리프 노드 끼리는 연결 리스트로 구현이 되어 있어서 순차 탐색에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근데 왜 하필 인덱스는 B트리 기반 자료 구조일까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디스크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한 바이트씩 가져오지 않죠. 저희가 책을 한 페이지씩 넘기듯이 페이지라는 그 뭉텅이 단위로 가져와서 읽게 되는데 이 이노DB에서 페이지 크기를 아까 말했듯이 16KB라고 알고 있는데 그리고 16KB라고 알고 있죠. 그리고 B 플러스 트리의 노드 하나가 페이지 하나를 의미한다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노드 이동이 페이지 읽기 한 번이고 그게 디스크 IO 한 번이라고 아까 설명을 드렸는데 이 인덱스 성능의 핵심이 16KB의 공간 안에 얼마나 많은 키를 넣어서 트리의 높이를 낮출 것인가에 있는데요. 이 자료 구조의 특징이 루트에서 어떤 리프까지 가든지 그 뎁스를 똑같이 유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즉 어떤 데이터를 찾더라도 이 검색 시간이 O 로그 N으로 일정하다는 점이
굉장히 효율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한 노드에 여러 개의 키를 담을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트리의 높이를 3에서 4 정도까지로 고정시켜도 데이터 100만 건 정도를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살짝 말했듯이 B 트리 대신 왜 B 플러스 트리를 쓸까에 대한 답이 여기 있는데요. 먼저 범위 스캔에 압도적으로 유리합니다. 아까 위에서 봤듯이 이렇게 리프 노드가 연결 리스트로 이렇게 이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B 트리를 그냥 쓴다면 트리를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보면 위아래로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데이터를 찾아야 되는데 이 B 트리를 B 플러스 트리를 쓰면 그냥 리프 노드에서 첫 번째 스타트 인덱스만 찾으면 그 이후는 그냥 선형적으로 탐색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효율적입니다. 범위 스캔에. 그리고 페이지 효율성이 좋은데요. 이 B트리는 노드 하나에 항상 키랑 데이터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16kB의 페이지 한 장에 담을 수 있는 키의 개수가 적고 B 플러스 트리는 노드 하나에 키랑 포인터만 있기 때문에 훨씬 많은 키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게 잘 이해가 안 갈 것 같아서 예시로 한번 들어볼게요. 인덱스 키가 8바이트, 그리고 포인터가 8바이트, 데이터가 1kB라고 가정을 해보면 1kB가 1024바이트잖아요. 그래서 비트리에서는 한 페이지에 약 15개 정도의 키와 데이터를 담을 수 있어요. 반면에 B 플러스 트리는 중간 노드 한 페이지에 약 1000개의 키를 담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똑같이 100만 개의 데이터를 저장해도 B트리에는 트리가 뎁스가 5에서 6까지의 뎁스가 필요한 반면에 B 플러스 트리는 단 3에서 4 뎁스면 충분히 커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스크 IO가 훨씬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들었던 의문이 해시 테이블이 5일의 속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근데 왜 해시를 안 쓰고 인덱스로 B트리를 쓸까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혹시 그 답이 예상이 가시나요? 네, 맞습니다. 해시는 해시의 가장 큰 단점이 순서가 없다는 것이죠. 해시 함수의 목적이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골고루 분산시키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 해시 함수는 그 조회 속도는 굉장히 오일로 빠르지만 그 레인지 스캔을 할 때는 범위 검색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점이 단점입니다. 따라서 이 범위 인덱스에서는 범위 검색이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해시 인덱스로는 상당히 어려운 탐색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MySQL에는 비틀이랑 해시 기반 인덱스를 개발자가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시 인덱스는 범위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MySQL에서는 그 테이블 단위로 그 스토리지 엔진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메모리라는 스토리지 엔진이 있대요. 그 InnoDB 말고 메모리라는 걸 쓰면 해시 기반 인덱스가 기본으로 선택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통 InnoDB를 많이 쓰기 때문에 다 비트리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라이머리 인덱스와 세컨더리 인덱스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를 해봤는데요. InnoDB에서 테이블이 PK 기준으로 정렬되어서 저장되는데 이를 클러스터 인덱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프라이머리 인덱스의 리프 노드에는 실제 로우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PK를 기준으로 조회하면 바로 로우 데이터가 저희가 뽑아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세컨더리 인덱스는 PK가 아니라 칼럼에 생성되는 인덱스로 리프 노드의 로우 대신 PK 값을 저장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들었던 의문이 왜 세컨더리 인덱스에는 리프 노드에 PK를 저장할까라는 거였는데 혹시 왜 그냥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 그냥 실제 물리 주소를 리프 노드에 저장하면 되는데 왜 굳이 PK를 저장할까 의문이 들었는데 다들 이 답을 예상하실 수 있으실까요? 테이블의 주소값은 계속 바뀌니까요. 맞습니다. 실제 데이터 주소를 저장하면은 데이터가 아까 하나의 페이지가 16kB라고 했는데 그 16kB 이상 넘어가면 페이지 분할이 일어나서
한번 페이지를 갱신해줘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주소가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 모든 세컨더리 인덱스를 갱신해야 되기 때문에 이 PK를 저장하면 그렇게 모든 페이지 분할이 일어날 때마다 세컨더리 인덱스를 수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PK를 저장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커버링 인덱스에 대해서 제가 이번에 면접을 보면서 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한번 공부를 해봤습니다. 이 쿼리에서 조회하는 컬럼이 모두 세컨더리 인덱스에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커버링 인덱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거를 이 사진을 통해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MySQL 쿼리를 보면 여기에서 이미 이 인덱스, 복합 인덱스, 팀 아이디랑 백 넘버로 복합 인덱스가 구성되어 있고 이 쿼리를 조회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팀 아이디로 일단 이 바이너리 서치로 그 튜플을 찾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셀렉이 팀 아이디랑 백 넘버인데 이 팀 아이디랑 백 넘버는 모두 이미 인덱스로만 찾을 수 있는 값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인덱스로만 모든 값을 찾을 수 있다면 다시 프라이머리 인덱스를 한 번 더 조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인덱스를 커버링 인덱스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 들었을 때는 인덱스를 사용하는 게 무조건 좋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는 아닙니다. 인덱스를 너무 많이 만들면 테이블에 라이트 될 때마다 즉 수정하거나 새로 추가하거나 지울 때 이럴 때마다 트리를 재구성해 줘야 되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생기는데 B 플러스 트리 구조의 인덱스는 항상 정렬 상태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갈 공간이 없으면 아까 말했듯이 OS가 새로운 페이지를 할당받고 기존 데이터를 옮기는 그 페이지 분할이 발생하는데 이 페이지 분할이 인덱스가 여러 개 많이 없다면 괜찮겠지만 인덱스가 많다면 각 인덱스의 B 플러스 트리에서 각각 페이지 분할과 밸런싱 작업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작업이 상당한 디스크 I/O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또 인덱스는 별도의 객체로 저장되기 때문에 인덱스가 많이 생길 때마다 추가적인 메모리가 사용되고 이게 용량을 많이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덱스를 타는데도 느릴 가능성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인덱스를 쓰더라도 쿼리가 충분히 느려질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총 두 가지의 이유를 들고 왔습니다. 먼저 선택도가 낮은 경우입니다. 이것은 좀 명시적인데 인덱스를 통해 걸러지는 데이터가 너무 많을 때 발생합니다. 이 예시를 통해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성별 컬럼의 인덱스를 걸으면 이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성별 컬럼의 인덱스를 걸면 남성이 만약에 데이터의 90%라면 10%만 걸러지는 거니까 이거는 사실 인덱스의 효율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랜덤 I/O가 발생할 경우에 인덱스를 타도 느려지게 되는데요. 세컨더리 인덱스를 사용할 때 세컨더리의 리프 노드에는 실제 데이터가 아니라 PK가 저장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덱스의 조건이 맞는 PK를 찾았더라도 만약에 내가 찾아야 되는 데이터에 인덱스에 포함되지 않는 칼럼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실제 데이터 페이지를 매번 찾아가 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랜덤 I/O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풀스캔보다도 더 많이 느려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바로 커버링 인덱스입니다.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하면 이 셀렉트를 내가 찾아야 되는 모든 데이터를 그냥 인덱스로만 바로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실제 데이터 페이지를 찾아가지 않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를 막기 위해서 커버링 인덱스를 사용한다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